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한 지 딱 2년 된 돌싱 여자예요.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딸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인천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계시는 춘천집에서 지내며 친정 부모님과 퓨전 한식 레스토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이혼을 한 사람이지만 저처럼 이혼을 한 지인들을 보면 말은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로 부딪히다 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단언컨대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는데요. 제 전 남편은 인성이라고는 키우는 반려견만도 못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거든요. 하지만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져서 제가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자기들 마음대로 제 이혼 사유를 만들어냈는데 나중엔 제가 돈 때문에 이혼한 걸로 얘기가 돌기 시작하더군요. 당연히 억울했죠. 저는 오히려 반대로 부부가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데 맨날 풍족하길 바라는 게 더 욕심 아닌가요? 그 어려움을 부부가 잘 극복하고 서로 신뢰하며 그렇게 함께 사는 게 진정한 부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 그 쓰레기는 그럴 위인이 못됐고 그게 제 이혼의 진정한 이유인데 사람들은 진실에는 영 관심이 없더군요.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감나무집 딸내미 결국 남편 사업 안 돼서 이혼했다며? 그래, 그 사위 도와준다고 갖고 있던 논이랑 밭도 다 팔았는데 딸 때문에 저 집 양반들도 큰일이지. 이젠 돈 나올 구멍도 없는 거잖아. 왜? 아들도 있고 얼마 전에 밭도 다시 샀잖아. 거기서 농사 지은 걸로 저 딸이 지 엄마랑 시내에 뭐 한다고 하던데. 그런데 저 집 사이는 왜 망한 거야? 몰라. 요즘 다 어렵다는데 어려웠나 보지. 그래도 그렇지. 어째 남편 망했다고 홀랑 이혼이 나고 저 집 딸도 너무한다. 모르는 소리 하네. 자기 딸 같으면 망한 남편이랑 살라고 할 거야? 고생길이 훤한데? 그래도 남편이 돈 못 번다고 이혼을 해? 바람이라도 났음 몰라. 또 모르지.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 어차피 우리랑은 상관없잖아. 에휴, 그냥 이웃으로 닦여서 그렇지. 저희 부모님이 사는 동네라고 말하기도 그런 작은 마을이었어요. 저희 엄마 표현에 의하면 할 일 없는 아줌마나 할머니들이 모여서 그렇게 남 흉을 보고 자기 자식들, 손주들 자랑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혼하고 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오니 동네에서는 별의별 소문이 퍼져나갔는데요. 이혼은 흠이 아닌데 좁은 시골 동네에서는 제 이혼이 꽤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로 여러 사람의 입에 올랐는데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좋아하는 마실도 못 다니고 아빠도 집에서 두문불출하셨는데요. 잘 살지 못한 제가 죄인이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며 저를 위해 주셨어요. 어깨 펴. 네가 뭐 죄 지었어? 엄마 아빠한테 죄송해서 그렇지. 나 괜히 여기 왔나 봐.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상한 말이나 듣고. 얘가 뭐라니? 여기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 당신 힘들어요?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이혼이 범죄야? 그런 놈이랑 살다 범죄를 일으키는 거지. 잘했어. 오죽하면 네 아빠가 당장 헤어지려고 했겠냐? 그건 그렇지만 내가 진짜 열받는 게 뭔 줄 아니? 동네에 도는 소문이 영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야. 완전 헛소문이면 이놈의 옆에 가서 확 뒤집어 놓겠는데 다는 틀린 말도 아니라서 그걸 못해. 그래서 짜증나. 에휴, 천하에 빌어먹을 나쁜 놈. 당신도 그만해.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하러 자꾸 생각해서 골머리를 앓아. 누가 들으면 자네가 이혼한 줄 알겠네. 정은아,
우리 이제 그놈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우리 식구 재미나게 살자. 아빠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지원해줄게. 저희 아빠는 행여 제가 이혼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상처라도 받았을까 저렇게 뭐든 다 해주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이쁜 딸이라고. 그래서 결심했죠. 속 썩인 만큼 몇 배로 효도하는 자식이 되겠다고요. 저는 남편과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였어요. 친구의 오빠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남편은 그저 평범한 직장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래도 사람 자체는 유머 감각도 있고 적당히 잘 리드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싫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제가 마음에 들어 저희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알게 됐어요. 남편이 사업을 엄청 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결혼까지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저 남편의 꿈 같은 이야기를 그냥 들어줬었는데 연애 2년이 지났을까? 이젠 슬슬 결혼 생각도 있던 때였죠. 이 남자가 대뜸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듣고 깜짝 놀랐네요. 회사를 그만뒀다고? 설마 진짜 사업이라도 하게? 내가 말했잖아. 하고 싶은 일 있다고. 그래도 그렇지. 다니고 있던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나랑 상의라도 하지 그랬어. 왜? 자기는 내가 사업하는 거 싫어? 싫다기보다는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자기 불안해? 난 자기 별말하지 않아서 찬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된 거 나 한번 믿어봐. 자기도 이왕이면 나랑 결혼해서 사장 사모님 소리 들으면 좋잖아. 설마 나랑 결혼 안 할 생각은 아니지? 나 진짜 자신 있다. 돈 많이 벌어서 자기도 우리 부모님도 내가 진짜 호강시켜 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활짝 웃었어요. 워낙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엎어진 물, 달리 잔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남편의 능력을 못 믿은 건 아니었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불안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결혼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는데요. 처음엔 그냥 단순히 재미있고 사람이 괜찮아서 만남을 지속했는데 2년 넘게 연애를 하니 제가 남편을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남편은 만나면 만날수록 저랑 성격도 생각도 아주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불안은 했지만 남편을 믿고 남편을 응원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양가의 결혼 허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고 다행히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인자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시라 결혼 시작부터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도 큰 트러블은 없었어요. 다만 형편이 좋지 못하셔서 결혼할 때 금전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셨는데 저는 상관없었죠. 제가 당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오랫동안 일을 해서 나름 연봉도 괜찮아 돈을 제법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남편 퇴직금은 고스란히 남편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는데 신혼집은 나름 농사를 크게 짓던 친정에서 반을 보태주셔서 대출을 받긴 했어도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게 집을 장만할 수 있었어요. 물론 명의는 앞으로 반은 남편과 제가 같이 갚아 나갈 거니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고요. 솔직히 저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길 우선적으로 바랬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유일한 재산인 집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힘들더라도 제가 해결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레스토랑 특성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했던 저는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그때는 남편의 사업이 그럭저럭 자리가 잡혀 안정적일 때라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로 제가 육아와 살림을 하기로 했어요. 자기야, 돈은 내가 열심히 많이 벌게. 자기는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면서 우리 하영이 돌봐. 그동안 자기 일하느라 고생 많았잖아. 뭘 모르나 본데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는 게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거든.
아, 그런가? 그래도 지금은 일도 하고 다른 것도 자기가 다 했잖아. 나도 마음은 돕고 싶지만 시간이 없고. 그럼 그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자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참, 말은 잘하죠. 저는 그때까지, 아니 그 후로 꽤 오랫동안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내가 결혼은 잘했지 라고 나름 생각하며 살았어요. 딱히 집안일을 싫어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딸아이를 옆에서 24시간 돌볼 수 있다는 게 힘은 들어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잘 되기만 할 것 같았던 남편의 사업도 딸아이가 4살이 되고부터는 고비를 여러 번 겪게 되었고 전체적인 경제 불황으로 남편의 회사는 조금씩 위기에 봉착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패기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자기야,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려워. 내년에 하영이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자기 너무 힘들면 그냥 다니는 어린이집 계속 보낼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딸 유치원비를 못 내겠어. 요즘 안 힘든 회사가 없다는 것 같던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회사는 잘 버티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미안한데 이번 달도 생활비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기 괜찮아? 괜찮아. 퇴직금 받은 거 아직 조금 남았어. 대신 다시 회사 잘 되면 채워줘야 한다. 당연하지. 조금만 기다려봐. 잘 버틴 만큼 보상 받는 날 금방 올 거니까.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잖아. 저는 힘들어도 씩씩하게 힘을 내는 남편을 믿고 응원했어요. 남편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있어서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 불황은 금방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작은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남편 사업에도 지장을 주기 시작해 급기야 직원들 월급도 줄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어요. 제 퇴직금은 남편이 계속 생활비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씨가 말라버렸고요. 그래도 어찌어찌 생활은 해보겠다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 빼고는 거의 쓰지 않다시피 하면서 살았는데 한 번은 남편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에게 돈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돈 달라는 말을 하지 않으니 제 퇴직금이 남았다고 착각한 모양이었어요. 돈? 내가 돈이 어딨어. 자기 힘든 것 같아서 돈 얘기 안 하려고 하영이 어린이집 가면 부업도 하고 안 쓰는 건 중고거래도 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지. 아씨, 그럼 어떡하지? 받을 돈도 못 받고 있어서 대금 결제도 못하고 이번 달은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 자기야, 자기 힘들 때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우리 집 대출금도 밀렸다. 이번에도 밀리면 진짜 큰일인데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의 패기는 어디로 갔는지 얼굴엔 잔뜩 인상만 구겨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돈이 없으니 주문을 받아도 제품을 만들 수가 없다며 이대로는 부도가 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당장 필요한 자금은 직원들 월급 포함 5억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큰 돈을 아는 사람에게 빌릴 수도 없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남편에게 말했는데요. 남편은 이미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은행에 빌릴 수 있는 만큼의 돈은 이미 땡겨 썼다며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날 이후 저의 결혼 생활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살벌해졌고 돈 때문에 힘든 사람이 집에 와서 웃고 있을 리 만무하기에 저도 저대로 스트레스 받아가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하다 잔뜩 술에 취한 남편이 이런 식으로 신세한탄을 했어요. 에휴, 누군 날 때부터 금수저라. 회사 힘들다고 집에서 지원도 해주는데 나는 뭐야. 거기에 처가가 이럴 때 떡 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나올 구멍은 다 막히고 직원들 월급 언제 주냐고 성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도 억울하다고. 나도 피해자라고. 왜 거기서 처가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한심해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태도가 은근 저에게 돈 좀 구해오라는 듯 압박하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못 들은 척하고 있으니 답답했는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영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이 고비만 넘어가면 진짜 큰 돈 벌 수 있거든. 지금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만들지 물건만 만들면 완전 독점이야. 지금 여기저기 힘들어서 주문 받아놓고 생산을 못해서 제품 가격이 완전 뛰었는데 자기야, 나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나도 그럴 돈 있으면 진작에 줬다. 그러게 은행에는 도대체 얼마를 빌려서 못 갚아서 대출이 다 막혔어? 급한 불 끈다고 돌려막기 했지. 지금도 신용 불량될까봐 겨우 이자만 내고 있는걸. 그러지 말고 장인어른한테 부탁드리면 안 될까? 자기도 알잖아. 우리 집은 그럴 형편 못 되는 거. 우리 아빠? 우리 아빠가 그런 큰돈이 어딨어. 당장 필요한 게 5억이라며. 장인어른 갖고 계신 땅 있으시잖아. 논이랑 밭이랑 그런 것들 팔면 5억은 넘지 않을까? 시골 땅이 팔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아니야, 땅값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대. 게다가 장인어른 갖고 계신 돈은 엄청 넓잖아. 이 사람은 벌써 저한테 말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 명의의 땅들의 시세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기가 막혔어요. 오죽 힘들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그래도 남편이라고 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부모님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자 노후 대비인 땅을 팔고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집 담보라도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게 좋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 집은 안 되지. 우리 결혼하고 약속했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집만큼은 건드리지 말자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한번 말씀 좀 드려봐. 내가 이자까지 쳐서 잘 갚을게. 자기야, 자기 힘든 건 나도 너무 잘 알아. 근데 그렇다고 집에 그런 부탁은 드릴 수 없어. 알잖아. 그 논이랑 밭이랑 엄마 아빠 유일한 생계 수단인 거. 그거 다 팔아서 우리 도와주면 우리 부모님은 무슨 돈으로 살아? 그럼 어떡해. 당장 이번 달도 못 버티게 생겼는데 말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매정하게 딱 잘라버리냐? 자기는 나랑 남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자기 계속 일하라고 할걸. 그럼 자기 앞으로 대출이라도 나올 텐데. 남편이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어요. 저라고 그걸 보는 게 속이 편할 리는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께 그런 부탁을 드릴 수는 없어서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서운하다 못해 저에게 화를 냈고 그날 저녁 집을 나가 며칠 동안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친정 오빠가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저와 오빠는 8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말이 오빠지. 언제나 어릴 때부터 오빠는 저를 동생 이상으로 챙겨줬었죠. 오죽하면 동네에서 네가 낳았니? 아주 동생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못 살겠다 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오빠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새언니랑 은혁이도 잘 있고? 그래, 우리는 다 잘 있어. 근데 너희는 요즘 많이 힘드냐? 우리? 왜? 어제 네 남편이 나 찾아왔는데 못 들었어? 우리 그이가? 설마 오빠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했어? 회사가 많이 힘들다며. 매제 얼굴이 아주 반쪽이더라. 힘든 건 맞는데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요즘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없어. 지난번에는 우리 부모님이 땅이라도 팔아서 도움받고 싶다는 걸 내가 안 된다고 했거든. 아마 많이 서운했을 거야. 정 안 되면 집을 팔던 집 담보 대출을 받던 그렇게라도 할 거니까 오빠는 신경 쓰지 마. 새언니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도 솔직히 그러고 싶은데 매제 얼굴 보니까 영 마음이 그러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오빠가 일단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 볼게. 아니야, 하지 마. 오빠, 난 진짜 그거 싫어. 싫고 좋고 따질 때가 아니잖아. 너 계속 그러다 매제 회사 진짜로 부도나면 어쩌라고 그래?
그땐 집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서운함하고 원망은 또 어쩔 거고. 일단 급한 불은 꺼보자. 배자가 남이냐? 우리 가족인데. 참 희한하죠. 남편이 죽는 수리할 때랑은 다르게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 덜컥 겁이 났어요. 정말로 회사 집 모두 다 잃게 되고 부부가 사이까지 나빠져 결국 갈라서게 될까봐 그제야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고, 그제 주말에 오빠가 부모님께 내려가 자초지종을 말했는지 친정아빠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는 그리 좋지 않았는데 저희 내외보고 말일에 맞춰 집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벌어지는가 싶었죠. 남편 역시 눈치가 백단이라 기대에 부풀어 모처럼 얼굴이 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은 거꾸로 꼭 불효를 하는 것 같아 무겁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말일이 되었고 남편과 저는 친정인 춘천으로 향했는데요. 친정엄마는 모처럼 보는 딸네 가족이라고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맞아주셨는데 저는 엄마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아셨겠죠? 제 마음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요.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용돈은 필요 없다고 제가 벌었었어요. 그만큼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 속도 없는 인간은 아직 별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넙죽 절을 하며 감사하다고 김칫국부터 제대로 마시더군요. 김서방, 그럴 필요는 없고 여기 앉아보게. 정호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나도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어. 내 평생 가진 거라곤 그게 전부인데 그게 쉽겠나. 하지만 자네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 내 딸 생각해서 필요한 돈은 마련해 주겠네. 5억이라고 했어? 그럼 그 돈이면 회사는 괜찮은 거지? 네, 장인어른. 저 지금 당장 그 돈으로 이 고비만 넘기면 진짜 큰 돈 벌 수 있어요. 지금 이 바닥에 일은 많은데 자금이 없어서 힘든 거거든요. 자금 문제만 해결되면 그 돈 제가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건 사실 회생 불가능한데 허튼 돈을 쓰는 거야. 그건 식구들 다 죽자는 건데 자네 말 들으니 그건 아닌 것 같군. 여보, 방에서 그것 좀 가져와. 내가 갖고 있던 논이랑 밭 다 팔았다. 다행히 사겠다는 임자가 빨리 나타나서 돈은 금방 마련할 수 있었어. 아빠,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 그 땅들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잘 아는데. 됐어. 어차피 너무 많고 넓어서 소작이라도 줘야 하나. 네 엄마랑 고민하던 중이었어. 엄마 아빠는 네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김서방, 얼굴이 진짜 말이 아니네. 오늘 여기서 밥 먹고 쉬엄쉬엄 가. 내가 자네 먹이려고 토종닭 잡았어.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주신 돈은 다달이 잘 갚을게요. 당연하지. 이제 우린 자네가 갚아주는 돈으로 생계 유지해야 해. 책임감을 갖고 갚아. 알겠나? 물론이죠. 이 고비 넘기고 다시 자금사정 좋아지면 제일 먼저 장인어른 돈부터 갚을게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이 저 살려주신 은인이세요. 앞으로 정은이랑 더 잘 살겠습니다. 그래, 그 마음 변하면 안 되네. 여보, 정우는 아직이야? 녀석 시간 맞춰 온다더니. 아빠는 어쩐 일인지 오빠를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돈을 해결했다는 생각에 신나 보였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또 심란해하는 아빠를 보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였어요. 오빠가 친정집에 도착했고 남편 앞에 종이와 펜, 인주를 내밀더라고요. 형님, 이게 다 뭐예요? 매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매제가 잘 갔겠지만 우리 부모님도 큰 결정을 내린 만큼 여기에 차용증 하나만 써줘. 지장도 찍어주고. 형님도 저 절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저를 살려주셨는데요. 당연히 쓰라는 대로 써야죠.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다행이고
차용증에 돈 받을 계좌도 적어 바로 이체해 줄 테니까. 남편은 오빠가 돈을 이체해 준다는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오빠가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야무지게 지장도 꾹 눌러 찍었는데 제가 옆에서 얼핏 내용을 들어보니 나름 오빠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는데요. 남편은 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 돈부터 갚을 거라고 믿었기에 거기에 딴지를 걸 마음도 없었죠. 오히려 남편이 그렇게 차용증을 쓰니 이제야 제 마음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하여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겼고 남편이 호언장담했듯 사업이 전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발도 넓어지고 일도 많아지고 정신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자금 사정도 좋아져서 나름 큰 돈을 집에 가져다 주었고 저도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는데 어째 남편 얼굴 보기는 더욱 힘들어졌어요.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남편이 정말 바빴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일, 주말 할 것도 없이 24시간 매일 거의 독박 육아를 하는 신세였는데 전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제가 좀 힘들어도 남편이 바쁜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만 하다 몸이라도 축날까봐 보약도 지어서 먹였고 남편이 집에서 저녁이라도 먹는 날엔 음식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당연히 집에 넉넉하게 생활비를 갖다 주는 만큼 친정에도 돈을 잘 갚아 나가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은 갖고 있던 땅을 모두 팔았지만 마을에서 소작농 일을 하실 수 있게 됐다며 아주 일을 놓지 않으셨는데 소작은 처음이시라 무리를 하셨는지 일을 하시다 허리를 크게 삐끗하시게 되셨어요. 건강이나 체력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어 하셨던 분이 저희 아빠셨는데 아무래도 나이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였죠.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 아빠는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고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일도 쉴 수밖에 없으셨는데요. 그나저나 네 아빠 저래서 일을 어떡하니? 요즘 한창 바쁠 땐데. 엄마도 참, 엄마는 이런 상황에 그런 생각을 해? 이제라도 다른 사람한테 넘겨. 이참에 그냥 쉬시지. 어떻게 그래. 맨날 하던 일인데. 싹 다 그만두고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당장 공과금 내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하냐?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걱정을 해? 하영이 아빠가 매달 돈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한 달에 갚는 돈이 꽤 되는 것 같던데? 그게 있잖아. 네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서방이 처음엔 돈을 잘 보냈거든. 근데 또 자금이 어려운지 어떤 달은 반만 보내고 또 어떤 달은 아예 못 보내다 조금 보내고 그러더니 지금 또 3달 전부터는 아예 하나도 보내지 않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물어봐야 하나 했어.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황당스럽다 못해 화가 났어요. 집에 가져오는 생활비나 자기가 하고 다니는 것 보면 자금 사정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당연히 잘 갚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돈은 정작 갚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들었죠. 사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매달 우리 집에 돈 갚았냐고 물어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을 믿었는데 제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자식으로서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들어보니 1년이 넘도록 갚은 돈이 빌린 돈에 비하면 너무나도 터무니없었고 저는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눌러가며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고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는데요. 오늘 아빠 병원에 다녀왔는데 엄마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 자기 매달 우리 집에 돈 갖고 있는 거 맞아? 에이씨, 지금 사람 녹초돼서 집에 들어온 거 안 보여? 어떻게 와이프란 여자가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그것부터 물어보냐? 말 돌리지 마. 나 지금 심각하니까.
세 달 전부터는 아예 한 푼도 안 보내고 있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또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말하기엔 자기 이번에 차도 새로 뽑고 공장 장비도 새 거로 바꾸고 돈을 너무 많이 쓰잖아. 다 필요해서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니네 집 돈 떼먹을까 봐 걱정하는 거야? 지금 돈이 좀 물려 있어서 그래. 그것만 해결하면 다시 잘 갚을 거니까 자기가 잘 말씀드려. 아니, 지금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엄마가 걱정이 너무 많아. 그동안 밀린 거라도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어. 내가 설마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 드렸겠냐? 말했잖아. 어려워서 못 드린 거라고. 자기는 어째 돈 문제만 생기면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냐? 내가 남편이 맞긴 해. 뭐라고? 아니, 사람이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넙죽 엎드릴 땐 언제고 왜 이렇게 뻔뻔해? 적어도 나한테는 힘들어서 못 드렸다고 말은 했어야지. 그럼 내가 생활비에서 조금이라도 드렸을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생활비를 왜 처가해 보내? 우리 하영이 이제 막 유치원 들어가서 돈 들어갈 일 많잖아.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쏙 빼? 애 엄마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자기 계속 이러면 나 앞으로 돈 안 주고 카드 쓰라고 한다. 그리고 갚을 거야. 거의 다 해결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지금 이것만 해결하면 밀린 건 물론이고 빌린 돈의 절반은 해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서 말 좀 잘해. 병원비는 우선 회사 카드로 해결하고. 저는 너무나도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기다리면 부모님에게 빌린 돈의 절반은 해드릴 수 있다는 말에 기다리기로 했고, 우선 급한 대로 갖고 있던 돈과 남편이 준 카드로 아빠의 병원비와 친정 생활비를 해결했는데요. 남편은 아무리 기다려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생활비도 카드로 해결하라며 현금이 없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화가 났어요. 현금이 없다고? 지금 장난해? 그렇게 돈도 없는 사람이 왜 비싼 외제차를 뽑아? 그래놓고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왜? 이제 다시 돈 좀 버니까 그 돈 갚는 게 아까워? 내가 말했지. 우리 부모님 그 땅 생계 수단이라 중요하다고. 됐고, 정 돈이 없으면 그 차 다시 팔아. 그럼 일부는 갚을 수 있겠네. 뭐? 진짜 자기 이럴 때 보면 얼마나 정 떨어지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언제 땅 다 팔아서 도와달라고 했어. 자기 부모님도 그래. 논이든 밭이든 일부는 자기들 노후로 남겨뒀어야지. 이제 와서 빌려준 돈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냐? 진짜 내가 요즘은 자기 때문에 집에 오는 게 짜증난다. 얼굴만 보면 돈. 너나 니네 집이나 아주 지긋지긋해. 알아? 뭐? 지긋지긋하다고? 그러게, 돈을 왜 우리 집에서 빌렸어? 애당초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사람이 야비하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이렇게 다르냐? 나야말로 그런 당신 보면 오만정이 다 떨어져. 답답하네. 내가 있는데 안 주는 거야? 내가 아깝다고 그랬어. 없어서 못 주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일기나 해?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 골머리가 아프다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장인어른은 다치셔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처음부터 별로였지만 진짜 자기네랑 나는 뭐가 안 맞아. 저는 남편의 막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마 그날이 결혼하고 가장 크게 싸운 날이었는데요. 돈 문제로 싸운다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친정만 생각한다며 서운하다고 하고, 저는 저대로 책임감 없는 남편 때문에 혼자 독박 육아한 것부터 시작해 친정 부모님까지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으로 서로 터질 게 터졌어요. 시작은 돈이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저희는 새벽 동이 틀 때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져 앞으로 함께 사는 것에 회의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왜 사람이 힘들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남편의 민낯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인간이요. 그날 저랑 싸우고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저에게 생활비 대신 쓰라고 줬던 카드를 정지시키는 거였어요. 아침에 아이 먹일 우유가 없어서 편의점에 결제를 하는데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집에 오는 길에 결국 서러워서 울컥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참고 살았던 날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진짜 더는 이 인간이랑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생활비로 쓰라고 줘놓고 그 카드를 고의로 정지시켰다는 게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을 봐도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남편은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 제가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어째 남편은 점점 더 삐뚤어지듯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집에 들어와도 핸드폰만 끼고 있었는데 누군가 전화나 메시지가 들어오면 수상할 정도로 의식하며 밖으로 나가는 게 제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 이혼을 염두하고 있었기에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러는 와중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도 남편이 출장이라며 대충 말하고 3일 정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고 남편을 찾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분명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 다짜고짜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는 신경 쓸 필요 없다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려 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서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단서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핸드폰 내역과 블랙박스를 뒤지고 있는데 보름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이상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그리고 내심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죠.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문자는 다른 여직원이 저에게 보낸 것 같았는데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였죠. 사모님의 남편인 사장님이 회사 격리 여직원과 오래전부터 내연관계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회사 돈을 갖고 잠적했고 현재 사장님이 그 여직원을 수소문해서 찾는 중인데 현재 여직원이 횡령한 돈 때문에 회사는 부도 직전이고 자기를 포함한 직원은 3달째 월급을 받지 못해 직원들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남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바람을 피워 이 지경이 됐다는 말은 할 수 없었을 테니까 혼자 출장이다 뭐다 하며 꽁지 빠지게 지 내연녀를 찾고 있었다는 건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전 모든 진실을 확인해야 했죠. 그래서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저는 한 여직원을 밖에서 따로 만났어요. 얼굴을 보니 남편 회사에 갔을 때 한두 번 본 얼굴이더군요. 저 김창완 씨 와이프예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사장님 회사에서 혜란 언니랑 같이 격리로 일하는 최민영입니다. 알아요. 얼굴 보니까 기억나네요. 그런데 이 문자가 다 맞다는 건가요? 네. 저도 진짜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밀린 월급도 걱정이고 그 회사 돈 횡령한 혜란 언니 생각하면 화도 나서 그 두 사람 언제부터인지 혹시 알아요? 언제부터 시작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놓고 둘이 붙어 다닌 건 좀 됐어요. 회사가 어려웠다가 풀리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둘이 얼마나 가까웠냐면 사장님 개인 통장 비번이랑 공인인증 비번까지 그 언니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증거될 만한 건 모아서 가져왔는데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많이 충격받으셨죠? 죄송해요. 근데 저도 사모님밖에는 생각이 안 나서. 아니에요. 고마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속은 내가 등신이죠. 남편이 바람 피우느라 바쁜 건 줄도 모르고 몸 상할까봐 보약이나 해먹인 내가 진짜 머저리 같네요. 괜찮으세요? 이런 말 주제넘지만 챙기실 수 있는 거 미리 다 챙기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세요. 저희 회사 당장 부도날 정도는 아니지만 오래 못 버텨요. 저희도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 못 받을까봐 손 쓰는 중이고요. 아마 혜란 언니 못 찾을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고 여운데요. 지금쯤 벌써 해외로 튀었을걸요?
전 그날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정말 싫지만 친정 오빠한테 이 문제를 상의했어요. 제 이혼도 이혼이지만 친정 부모님의 돈도 엮여 있으니 그건 그거대로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거든요. 오빠는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났는지 당장 이혼하라며 불같이 화를 냈죠.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이혼 통보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더는 숨기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순순하게 그러자고 했는데 제가 이혼 결정처럼 친정 돈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해달라고 하자 이 거지 같은 놈은 이번에도 돈이 없다며 이혼하는 김에 그것도 그냥 퉁치자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집은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저보고 가지라고 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무래도 이 인간은 지가 돈 빌리면서 차용증을 썼다는 것도 까맣게 잊은 듯 했어요. 지금 장난해? 퉁을 치자고? 차용증 쓴 거 까먹었니? 그리고 이 집도 절반은 우리 친정에서 준 돈으로 구입한 거고 팔아서 정확하게 나눌 거니까 잡소리 집어치워.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쏘아 붙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술 더 떠서는 별 거지 같은 말을 정성스럽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난 자기랑 이혼할 마음 솔직히 없어. 근데 자기가 이미 다 알아버렸고 자기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그러겠다고 하는 거야. 내 욕심만 채울 수 없으니까. 웃기고 있네. 그런 사람이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우냐? 죽어가는 거 살려줬더니 일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딴 일을 열심히 해? 실수야. 남자들 한 번씩 그런 실수 하기도 해. 그리고 그냥 잡아서 나 다시 회사 살릴 거고. 그럼 우리 아무 문제 없어. 솔직히 나 자기랑 이혼하기 싫어. 너 지금 이게 전화인 걸 감사하게 생각해. 내 앞이면 너 나한테 맞아서 죽었어. 한 번씩 실수를 한다고? 그럼 나도 똑같이 그런 실수해도 되는 거지. 남자만 실수하라는 법 없잖아. 야, 그래도 여자랑 남자가 같냐? 지랄, 이럴 때 또 남녀를 따지냐? 됐어. 난 신뢰를 먼저 깬 너랑은 소송을 해서라도 절대 안 살아. 그리고 차용증 썼잖아. 너 우리 아빠가 좀 보자는데 그 차용증에 뭐라고 썼는지는 기억나니? 다달이 돈 잘 갚는다고 썼겠지. 근데 진짜 난 그냥 잡기 전에는 먹고 죽을래도 줄 돈이 없어. 법으로 걸어도 있는 게 없으니 어쩌지도 못할걸?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런 말 하는 거 웃긴 거 아는데 우리 자식 생각은 안 하냐? 무슨 엄마가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고? 내가? 진정해. 지금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나 이해해.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 근데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자기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랑 이혼하면 하영이랑 당장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젠 장인어른 도움도 못 받잖아. 그렇다고 이번에는 형님한테 부탁할 거야? 안 닥칠래? 지금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딸랑 집 한 채가 다잖아. 그거 팔아서 나누면 뭐 얼마나 남겠어? 그러지 말고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 시간을 가지면서 풀 건 풀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 다행히 회사 돈 갖고 튄 년이 해외로는 안 나갔어. 가족 친척들 줄줄이 파다 보면 잡을 수 있다니까. 그럼 장인어른 돈도 해결해드리고 이제부턴 자기한테만 잘하는 애처가 남편 될게.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하영 엄마,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나 자기 사랑해. 내가 닥치라고 했지?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애처가 남편? 야, 됐다 그래. 인간도 못 되는 게 애처가는 무슨. 너 애처가가 무슨 뜻인 줄은 알고 짓거리니? 남편은 아무래도 이혼하면 차용증 때문에 자기가 불리할 것이고 집도 공동명의라 뺏긴다고 생각해 일단은 저에게 숙이고 비는 걸 선택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수가 저에게도 빤히 보이는데 등신처럼 또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저는 합의 이혼해주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걸어서 이혼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집에 돌아와도 집안에는 들어올 수 없게
비밀번호도 바꿔놨죠. 그리고 오빠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퇴원한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집으로 오라고 호출을 하신 모양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친정엄마의 부름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빌어먹을 그 인간을 친정 대문에서 딱 마주쳤는데 이번에도 무슨 김칫국을 한 사발 처먹고 왔는지 돈도 없다면서 과일 바구니에 케이크 한우 세트까지 아주 바리바리 사들고 왔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뻔뻔하게 우리 친정 부모님이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저를 설득이라도 해줄 거라고 믿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집안에 들어가니 오빠까지 와서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는데 아빠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듣자하니 아주 공사가 다 망했다고. 다른 여자까지 만나면서 회사를 말아먹고. 왜? 이혼은 하기 싫은가? 장인어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빠서 미쳤나 봐요. 근데 저 지금은 진짜 정신 제대로 차렸습니다. 저 정은이 사랑해요. 정은이 너도 이 새끼 사랑하냐? 아니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들었지? 나는 내 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참일세. 좋게 말할 때 내 돈 다 일시급으로 갚고 내 딸이랑 갈라서. 장인어른, 저 정말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못 살아요. 그리고 제가 당장 돈이 없어서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당장 갖고 싶죠. 그래? 그럼 그 알량한 회사라도 팔아서 갚게. 정은이 너 사는 그 집 내놔라. 이놈 지분이라도 내가 챙겨야겠다. 장인어른, 정말 너무하세요. 지금 딱 죽기 직전인데 이렇게 희망을 다 뺏으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제가 진짜 돈 나올 구멍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네 말은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내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서 집은 절대 못 내놓겠다. 이게 지금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정호, 너 그 서류 가져와라. 공증 다 받아놨지? 그럼요. 차영순 든 다음날 제가 바로 공증 처리했어요. 공증이라뇨?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공증을 해요? 왜? 기억 안 나? 오빠가 다음날 공증해야 한다고 인감 달라고 했잖아. 근데 자기가 바쁘다고 나더러 대신 나가라며?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렸어요. 차영증을 썼긴 했지만 어떻게든 무마할 심상이었던 게 확실했죠. 그리고 오빠에게 전달받은 차용증을 아빠가 남편 면상에 던지자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 내용을 꼼꼼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손은 물론이고 동공까지 지진이 나면서 곧장 저희 아빠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하는 거 있죠. 장인어른, 형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악의적으로 돈을 안 갚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제가 돈 생기면 제일 먼저 갚겠습니다. 시끄럽네. 이번 주말까지 말미를 줄 테니 그런 줄 알고. 정우 너는 말미까지 해결이 안 되면 여기 적힌 대로 진행해. 그리고 자네가 끝까지 내 딸이랑 헤어지지 못하겠다면 그것도 법으로 해결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내가 할 말은 끝났으니 내 집에서 당장 꺼지게.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머슴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런 큰 돈을 이번 주까지 어떻게 마련해요. 형님, 장모님. 여기서 나는 왜 찾아? 그러게, 누가 그렇게 살래? 당장 일어나. 엄마 문 열어요. 이 새끼 내가 데리고 나갈 테니까요. 그래, 나는 그참에 소금이라도 한 바가지 뿌려야겠다. 천하의 재수 없는 넌 감히 내 딸을 두고 딴짓을 해?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고 애 아빠야. 저런 똥물에 튀겨 죽어도 성에 안 찰 놈. 그날 결국 남편은 저희 친정오빠 손에 질질 끌려 대문 밖으로 패대기 쳐졌어요. 그 인간이 사온 것들이랑 같이요. 거기에 저희 엄마가 소금까지 착착 뿌려댔으니 아주 꼴이 말이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방바닥에 놓인 남편이 좋다고 쓴 차용증을 읽어내려갔어요. 그러자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빌고 또 빌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차용증에는 친정에서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남편 명의로 된 건 모두 압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대표로 있는 회사까지도요.
게다가 차용증에는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 집행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문장이 복잡할 것만 같던 이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끝내줘서 저는 남편의 재산을 손쉽게 압류 및 처분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친정아빠가 준 그 말미를 다행히 지키지 못했거든요. 졸지에 저에게 모든 걸 뺏긴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도 지 뜻대로 되는 게 없었는데 그러자 인간이 정말 미친놈처럼 지랄 발광을 했어요. 그것 역시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상대적으로 저는 쉽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집이었죠. 집은 공동명인데 남편 지분은 압류가 되어 있으니 처분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절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집을 넘겨줄 테니 회사랑 통장은 돌려달라고 사정을 했고 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왜? 회사랑 통장 주면 뭐라도 해결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자기 거래처 다 끊겼어? 거래처 대금도 이미 오빠 통해서 아빠가 가압류 통지서 보냈고 그 집 팔아도 당시 지분으론 5억 어림도 없지. 왜? 그동안 집값 많이 올랐잖아. 그동안 내가 갚은 게 얼만데. 계산 똑바로 해. 받은 게 얼마야?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힘들 때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지가 손해보는 것만 그렇게 딱딱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이 맞긴 한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아놓고 넌 뭐 손해보는 일 없을 줄 알았어? 회사 되찾고 싶으면 그 바람 피운 년을 잡든 어디서 돈을 구해오든 우리 부모님 돈 빨리 갚아. 아, 그리고 나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하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년이 네 회사 돈으로 나한테 주지 않을까 싶다. 야, 너 원래 이렇게 독한 년이었냐? 뭘 이렇게 다 뺏어가?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 나 속이고 바람 피울 때는 즐거웠지. 이런 날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최후의 통보를 하고 남편 앞에서 돌아섰어요. 솔직히 통쾌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죠. 돈도 돈이지만 저도 여자라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것에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기도 못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이혼하는 과정이라 따로 연락을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딱히 남편이랑 이혼하는 마당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있었던 그 어떤 일도 자기 집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는데요. 뒤늦게 모든 사실을 난 시어머님이 꽤 충격받으신 듯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영애미야,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해서 몸둔 바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지. 우리가 뭐 도움 준 게 하나도 없으니 염치 없어서 제대로 연락도 못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 때문에 너 많이 속상했지? 다 내 죄다.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어. 그놈이 너랑 이혼한다고 나한테 돈 좀 해달라고 하더구나. 나야 니들이 다시 잘 살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니? 사채든 뭐든 내가 다 할 테니까 아가, 네가 이번 한 번만 내 아들 봐주면 안 될까?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너한테 진짜 잘할게. 어머니, 이건 저랑 창환 씨의 문제예요. 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의 사과까지는 받고 싶지 않아요. 저 표현은 잘하지 못했지만 어머님 진짜 좋아했어요. 때 되면 김치도 보내주시고 제사도 오지 말라고 저 신경 써주시고. 근데요 어머니, 부부 사이에 신뢰가 한번 깨지면 그땐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은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도 너무 가볍게 져버렸어요. 제가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려서 저는 더는 그 사람이랑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네 말이 맞다. 내가 미안하다. 살면서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그런 아들애미라 미안해. 네 마음 충분히 알았다. 너 힘든데 나까지 보태지 않으마. 밥 잘 먹고 건강해라.
시어머님은 그렇게 전화를 먼저 끊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님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 인간은 친정까지 다시 쫓아와 재결합을 하자며 손이 발이 되게 빌었고, 끈질긴 남편놈에게 이번에도 저희 엄마는 물바가지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게 진작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사업도 가정도 성실하게 돌봤으면 이렇게 다 뺏기고 물벼락까지 맞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변호사를 통해 접근 금지 신청을 해버렸고, 공동명의로 된 집도 처분해서 아이 양육비 일시불로 챙겼는데요. 그렇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에게서 뺏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뺏고 문제를 정리했어요. 저희 부모님 돈도 해결해 드렸고요. 그리고 빚만 잔뜩 하는 그 회사는 남편에게 돌려줬는데, 결국 우려했던 대로 남편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직원들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 소송해 빚만 잔뜩 떠안고 여기저기 빌붙는 신세가 돼버렸다 하더군요. 그 뒤 저는 차근차근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준비했고, 회사 돈을 챙겨 도망간 만큼 돈으로 합의하자며 연락이 왔어요. 그 여자도 참 뻔뻔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는 둘이 천생연분이 따로 없었는데, 그리하여 저는 소송까지 갈 것도 없이 그 여자한테 위자료도 챙겼고, 분풀이는 제대로 한 셈이 되었지만 어쩐지 제 안에는 다 해소되지 못한 감정들이 남았어요. 딸은 아직 어리긴 했어도 이미 모든 걸 다 아는 눈치였어요. 남편에게 복수하느라 불안했을 딸을 온전히 챙기지 못해 미안했는데, 사실 앞으로가 더 막막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같이 살 수는 없는 그 인간과 계속 가정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저와 딸이 남편 혹은 아빠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는 제 딸도 이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딸을 위해서라도 멋지게 제 2의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친정 부모님과 레스토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정말 좋거든요. 게다가 건강한 식재료를 조달받아 제철 음식으로 퓨전 한식을 만든다면 좋을 것 같아 저는 곧바로 부모님께 사업 제안을 드렸는데요. 저희 엄마는 처음엔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하냐며 싫다고 거절하시다가 저와 아빠가 할 수 있다고 이참에 제대로 준비해서 훌륭한 셰프가 되어보자고 설득과 응원을 하니, 조리사 자격증도 한 번에 따시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식 연구와 레시피 개발까지 아주 열정이 뜨거워요. 사실 엄마가 저 정도까지 열심히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오픈 날짜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몸도 마음도 편하고 웃을 일이 많아 행복하거든요. 가끔 저희 딸이 이런 말을 해요. 전에는 엄마가 웃지 않고 화만 내서 무서웠는데 지금은 엄마가 매일 웃어서 자기가 행복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다행히 아빠와는 같이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런지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네요. 저는 매일 생각해요. 그래도 아이가 원하면 그때는 남편이 아닌 아이 아빠로 아이는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것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다시 농가 밭을 사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전처럼 당신 혼자 힘으로 다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땅을 밟고 농작물을 키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키운 농작물은 저희 엄마 손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변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저도 가슴이 마구마구 뛰거든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저희 딸에게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남에게 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여러분의 응원을 받을 수 있다면 두고두고 희망이 될 것만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